치열 교정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응증, 양악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양악수술에 적응이 되는가? 라고 할 때 보통 의사들이 골격성 부정교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부정교합이 뭘까요? 부정, 옳지 맞지 않는다, 교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정교합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의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릴 텐데 복잡한 것은 다 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래도 교합, 부정교합, 그리고 골격성 이것이 뭔지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이 1급 부정교합, 가운데가 2급 부정교합, 오른쪽을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급, 2급, 3급은 무슨 부정교합의 정도가 심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벌써 한 140년 전에 미국의 에드워드 앵글이라고 하는 치과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처음에 보철을 전공하셨습니다. 펜실베니아 치대를 나오시고 보철을 전공하셔가지고 교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보철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진료하시다 보니까 이게 교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교합을 맞춘다는 것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겠다 해서 이를 가지고 치아를 가지고 교합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게 제1대구치의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교두가 하악 제1대구치의 협측 치면 9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이 복잡하죠. 그래서 즉 제1대구치와 위 제1대구치와 아래 제1대구치가 거의 같이 있으면 1급, 아래 제1대구치가 위에 제1대구치보다 뒤에 가 있으면 2급, 아래 제1대구치가 위에 대구치보다 밖으로 나와 있으면 3급. 보통 우리가 이제 하악 전돌 혹은 주걱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 교정 수술을 누가 하느냐, 적응증이 누구냐, 그리고 수술은 왜 하느냐, 수술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치열 교정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골격성 부정교합의 치료를 위해서 시행합니다. 이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전후, 상하, 또 좌우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치열 교정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치열 교정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심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가 좀 틀어졌어요. 얼굴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좀 안 맞는데 교정을 해서 이는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턱도 나왔는데 이게 아주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또 이렇게 교정을 하다 보면 이는 맞출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엔 교정 선생님들이 이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권하게 돼요. 근데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수술이 무섭죠.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안 될까요? 이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치료하고 나서 결과를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교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마무리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런 경우의 분들에게는 아예 그냥 사세요 그럽니다. 교정만 하실 바에는 혹은 수술만 할 바에는 그냥 사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열 교정 치료와는 별도로 얼굴의 심미 개선을 위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교합은 다 좋아요. 그런데 얼굴이 긴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되게 또 잇몸도 많이 보이게 되죠. 이럴 때는 교합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되지만 골격을 줄이는 수술 혹은 전체적으로 위아래, 위턱과 아래턱을 회전양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나와 있는 턱도 안으로 들어가 보이고 길이도 줄이고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세 번째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결국은 치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골격적 문제가 있는데 이 골격적 문제도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을 때 이 밸런스를 잘 맞게 해주는 것이 양악수술, 턱교정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악수술의 1차적인 목적은 건강하고 심미적인 교합을 회복하기 위한 골격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격적 토대가 있을 때 그 위에서 치아도 잘 맞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 그 골격 토대 위에 얹어진 얼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악수술의 목적은 이러한 골격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적응은 내가 이러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신마취를 써놨는데요. 이건 뭐 사실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취과 선생님들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악수술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신마취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전신마취의 부작용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서운 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받을 정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같이 오랫동안 수술을 해주시고 계신 마취과 선생님의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2번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요. 구강 내 구조물 혹은 기도의 손상, 인후통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이 체질로 인한 마취제에 대한 이상 반응 혹은 악성 고혈증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세 번째, 기관지경련, 폐흡인 등으로 한 저산소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무시무시하죠. 뇌손상, 심정지 등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네 번째, 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심혈관계 불안정으로 인해서 뇌, 심장 등 주요 장기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여섯 번째, 간 기능 혹은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수가 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전신 마취를 할 때는 어떤 수술이나 이러한 내용을 다 고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양악수술은 이러한 전신 마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예뻐지기 위해서 너무 간단히 생각한다면 항상 고려해 보시도록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양악수술은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악수술은 전신 마취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위턱은 르포트 원 수평골 절단술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요 코, 우리가 이제 코 주변에 잇몸을 다 벗겨내고 나서 코 주변서부터 시작해서 요 뒤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요걸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이 나오겠지만 우리 양악수술이라는 것은 플랜드 서저리예요. 즉 계획 수술이에요. 의사가 응급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의사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미리를 올리고 좌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게 하고 이러한 계획 수술입니다. 이러한 계획 수술을 대로
수평적인 수평골 절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잘 절단이 되면 그 절단된 골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 프랙처라고 그래요. 다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위에 눈과 코가 있는 뼈와 치아가 있는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이 분리된 것을 이렇게 전후 좌우로 움직이고 또 좌우 혹은 앞뒤를 차이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서 밖으로 빼낸 모습인데요. 가끔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서 분리된 뼈를 또 분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코 주변의 뼈를 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 눈과 코가 있는 부분과 이가 있는 부분으로 나누는, 그래서 이걸 르포트1 골절단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수술은 이 르포트1 골절단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골판과 골나사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위턱이라는 것은 한번 잘리게 되면 기준선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분절된 골편을 갖다 놓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티타늄 골판과 골나사로 고정을 시키죠.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만일에 우리가 윗얼굴, 인중 부위가 짧아요. 그래서 인중 부위가 짧으면 그쪽을 좀 느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자른 부분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와 눈이 있는 쪽하고 이가 있는 두 골편 사이에 뜨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골 이식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역시 우리 몸에서 그 골을 떼서 이 부위에다가 골 이식을 해서 단단하게 붙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밑에 뭐 이렇게 파랗게 뭐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거를 이제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플린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가 있는 부분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공중에 떠 있는데 얘가 어느 위치에 가서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를 우리가 수술 중에서 그걸 인기해서 그 스플린트대로 위치시키면 아래턱과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에 위턱을 갖다 놓게 하는 그 양악수술에서 꼭 필요한 스플린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턱인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BSSRO라고 하는 수술 방식을 쓰는데 이제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과두, 우리가 여기 관절이 있죠. 이 관절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좌우에 관절이 있는 부분과 치아가 있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요 근심골편, 원심골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관절이 있는 부분과 치아가 있는 부분으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세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위치로 플랜드 서저리니까요. 우리가 계획된 위치로 이 골편을 이동시키고 치아가 있는 부분을 그 계획된 위치에다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관절이 있는 부분들을 골판과 골나사로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아까 스플린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획된 대로 움직일 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스플린트라는 것에 이가 들어갈 수 있게 홈이 다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된 치아가 있는 부분을 거기다 이렇게 꼭 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끼고 그 다음에 관절이 있는 부분 양쪽을 그 부위에다 이렇게 맞춰서 골판과 골나사로 고정시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을 비스듬하게 자릅니다. 이 수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지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베니아판을 이렇게 분리시키듯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고요. 이게 이제 좌측과 우측을 동일하게 자르는데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여기가 관절 과두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치아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관절 과두가 있는 부분과 치아가 있는 부분에서 관절 과두가 있는 부분은 원래 위치대로 놔두고 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뺐다, 뒤로 넣었다, 옆으로 돌렸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이가 있는 부분을 스플린트에 맞춰 끼고 그다음에 요 과두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거기다가 골판과 골나사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 BSSRO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BSSRO라고 하는 수술은 수술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이 있는 데 쪽하고 이렇게 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경하고 혈관을 있는 부분으로 자르고 수술을 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움직일 때 옆에 관절 과두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도 있고 붙일 때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관절 과두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IVRO라고 하는 수술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IVRO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관절 과두가 있는 데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릅니다. 그래 아주 자유롭죠. 그리고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의 뒤에서 자르니까 신경과 혈관이 손상이 훨씬 적습니다. 적다고 하는 거하고 아주 없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편해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근데 두 수술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술이 어느 수술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BSSRO라고 하는 방법을 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IVRO를 그 다음에 BSSRO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턱 수술의 하나는 이제 요 턱 끝 성형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사각턱 수술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위에 지금 설명드린 방법 외에 다른 수술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조금씩 변형한 겁니다. 근데 이 수술 방식이라는 것이 1960년대 정도에 이제 처음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한 65년 6년도에 이 수술 방식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 수술 방식이 완성이 돼 갖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70년대가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수술 방식이 여기서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바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혈관을 좀 더 많이 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있는 쪽, 그러니까 이 아까 관절 과두가 있는 쪽하고 치아가 있는 쪽하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치아가 있는 데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비대칭인 경우에는 이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옆으로 틀어지는데 한쪽이 틀어지면 이 관절이 있는 부분하고 닿는 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닿는 쪽을 갈아도 이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수술이 하기 쉽게 그렇게 수술 방식이 바뀌는데 이러한 방식을 쓰면서 이제 혈관과 신경에 대한 손상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술이 복잡한 것을 예쁘게 잘하게 되지만 수술 방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턱끝 수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부 성형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이제 요 턱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요 수술은 너무 길면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요.
틀어졌으면 좌우를 바꿀 수도 있고 참 효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근데 밖으로 빼내는 것, 무턱인 경우에 밖으로 빼내는 것은 효과가 좋지만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요 이부 성형술을 통해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턱이 나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효과가 좋지만 이부 성형술이라고 해서 턱 끝만 집어넣을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미미합니다.